그야말로 하이브리드 전성 시대입니다. 올해 들어서 정말 다양한 전동화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전기차가 아니라 지금 하이브리드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현대차 그룹도 차세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소개를 하면서 드디어 지금 시사하고 있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도 그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덩치 큰 차량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또 어떤 특징을 보여줄까요? 거기다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또 어떤 변화를 또 보여줄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변화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입니다. 기존의 현대차에는 투싼, 산타페, 그리고 스타리아 같은 차량에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를 했었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탑재된 엔진 배기량도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1.6 터보, 1.6, 2.0 이러한 내연기관 모델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한 형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형 모델 쪽에만 조금 하이브리드 모델이 집중이 됐었고, 큰 대형 모델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탑재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는요, 제네시스의 고성능 모델에도 이 후륜 구동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작은 차를 위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곧 소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양한 모델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추가하면서 총 5개의 하이브리드 신차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기대가 높아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시작을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장식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처음 적용됐을 때 중형 모델 쪽에 조금 먼저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연비 효율도 그렇고 약간 이 파워트레인 자체도 컴팩트해졌기 때문에 먼저 적용되는 게 좀 이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자, 아무래도 여기에는 그 현대차의 좀 노림수, 미국 시장에 대한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전기차는 이제 아무래도 그 속도를 크게 좀 조절해야 될 것 같고, 내연기관을 탑재한 그리고 효율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미국 시장에는 현재로서는 공략하기 가장 좀 좋은 파워트레인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에 조금 더 속도를 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이 팰리세이드가 가장 먼저 낙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개최된 뉴욕 모터쇼를 통해서도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요. 자, 일단 주행을 해보니까 확실히 기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하이브리드 하면 떠오르는 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도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장단점이라기보다는 현대차와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차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일단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조 자체가 크게 변하면서 효율성, 동력 성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이 2개의 모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시동과 발전에 사용되던 모터가 이제 벨트로 연결됐었는데, 이제 벨트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동, 발전, 여기에 보조 동력까지, 그리고 또 하나의 모터는 변속기와 완전히 결합된 형태로 동력 전달하는데, 그리고 회상제동에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하나의 모터가 동력 전달, 하나의 모터가 발전, 시동 이런 것과 구분되는 도요타의 직병렬 방식 하이브리드 시스템과는 또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출력이 330마력을 훌쩍 넘는 수치로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의 출력만 비교해봐도 배기량을 떠나서 굉장히 넉넉한 출력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행하면서도 체감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저속 구간에서 전기 모터가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동을 걸 때도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지금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게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조금 높여서 골목길을 지날 때도 전기 모터는 여전히 작동하면서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게 주행을 하게 되죠. 이것이 2개의 모터가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이겠고요. 자, 연비만 보더라도 지금 제가 한 80km 정도, 주유하고 지금 한 거의 90km 정도를 주행하고 있는데 연비가 10.7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사하고 있는 차량은 4륜구동 모델이거든요.
거의 풀옵션 사양에 7,150만원의 캘리그래피 사양이고요. 4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2륜 모델보다는 연비가 좀 낮아지긴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승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연비가 10.8, 그리고 이 시승 차량의 전체 주행 거리가 지금 한 370km 정도 나오고 있는데, 복합 연비가 지금 11.3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시승차로 운영됐기 때문에 조금 운행 환경이 좀 가혹했을 겁니다. 뭐 지나친 연비 주행도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차량의 크기를 고려해 보면 11.3, 뭐 준수한 연비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주행했던 한 80km 의 주행 환경에서도 10.8km 정도 나왔다는 건 생각했던 만큼의 연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동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연비는 더 좋아질 거고요. 특히나 도심 주행이 많은 환경을 고려하게 된다면 연비는 한 13에서 14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크기의 차량에서 연비 13, 14면은 굉장히 좋은 수치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단순하게 이제 연비 향상을 위해서 전기 모터가 힘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주행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나 지금 시사하고 있는 4륜 구동 모델에는 이 전기 모터가 다양한 형태로 차량의 주행 안정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보통 우리의 차량의 움직임을 롤, 피치, 뭐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는 피치,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롤, 이러한 다양한 움직임을 자동차는 주행하면서 보여주게 되죠. 하지만 전기 모터가 지금 4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앞뒤로 장착이 되면서 앞바퀴와 뒷바퀴의 구동력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차량의 앞뒤 움직임이라든지 좌우로 움직임들을 제어를 하게 되거든요.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 바퀴에 전달되는 구동력을 제어하면서 차량의 자세를 좀 더 잘 잡아주게 되죠. 실제로 제가 지금 차량을 운전해봐도 뭐 아마 이 차량 과거의 팰리세이드, 이전 세대의 팰리세이드를 아마 운전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야, 이게 같은 팰리세이드가 맞나 싶으실 겁니다. 그만큼 차량의 움직임이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거든요. 스티어링 휠을 조금 더 예리하게 조향을 해보고 뭐 차선을 빠르게 이렇게 변경을 해봐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좌우 움직임, 불필요한 움직임을 잘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승차감은 더욱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승차감을 더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인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하이브리드 모델, 특히나 이제 4륜 구동 모델을 선택하신다면 더욱더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장이 5m가 넘는, 거기다 차량의 무게도 2톤이 넘는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거기다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더 좋은 편의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V2의 기능까지 있거든요. 전기차에서 V2의 기능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V2의 기능 사용할 수 있을까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전기차만큼 오랜 시간 동안 V2의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커피포트 같은 경우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콘센트에 220V 전원 콘센트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V2의 기능, 실내 V2의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을 구동하지 않고도 오랜 시간 동안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스테이 모드가 또 추가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학교 앞에서 아이의 귀가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학교 앞에서 이렇게 시동을 켜놓고 오랜 시간 좀 기다리기는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스테이 모드로 활성화하게 되면은 엔진 시동이 멈춘 상태에서 배터리의 동력만으로, 배터리의 전원만으로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이 실행이 됩니다. 조용하게 오랫동안 휴식을 즐기기 정말 좋은 기능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스테이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조금 독특한 로직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해서 스테이 모드를 사용하겠다라고 이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주행 중에 이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서 휴식을 취할 때 스테이 모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충분하게 남겨준다는 거죠. 자, 이러한 기능들도 참 영리하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단순하게 효율성이라든지 동력 성능의 향상 이런 거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편리함, 편안함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참 연구진 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행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도 좀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렇게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보다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좋은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변속기 조합만 해도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ECVT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효율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하이브리드 시스템, 실제로 주행해봐도 효율성에 있어서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금 더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효율성에만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도 즐길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무게가 실리게 되고요. 그래서 차세대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동력 성능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도 효율성에 맞추고, 거기다 10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된 구성이기 때문에 CVT 변속기에 약간의 그 우웅하는 이 속도를 높였을 때 뭔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이질감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죠. 모든 점에 있어서 내연기관과 큰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효율성과 퍼포먼스는 더 높였다, 이런 점들이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 연비는 좀 낮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앞서 설명드렸던 V2L 기능이라든지 스테이 모드 같이 이러한 편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반응이 확실히 좀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의 실내 변화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거의 내연기관 차량과 구분이 안 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 차량의 실내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위한 이 정보들이 나오는 부분만의 차이가 있고요. 또 차량 외부에서 볼 때도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과 정말 동일합니다. 자, 보닛을 열어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존보다 확실히 이 차량 내부의 공간에 조금은 더 여유가 생긴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변속기와 엔진, 전기 모터가 굉장히 컴팩트한 크기로 차량의 무게도 줄일 수 있고 또 차량의 내부 공간도 줄이면서 효율성과 퍼포먼스를 모두 다 양립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전기차에 올인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올인할 수 없는 시대죠. 거기다가 전기차로의 전환도 완전히 미국 정부는 등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정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모델들 앞으로도 선보이면서 좋은 반응을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사실 아직 좀 전기차를 구매하기에는 마땅히 지금 집밥 먹일 시설도 만만치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충전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좀 더 작은 차량에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는 모델이 출시가 된다면 저도 다음 차는 그 차량으로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탑재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지금까지 시승해 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